1950년대 최승희의 대표작 사도성의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의 창작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성의 이야기는 1954년에 제작이 됐고요. 1956년, 57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 소련 순회공연 프로그램에서 민족 발레, 나tsi아날네 발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나tsi아날네 발레, 민족 발레는 북한의 이 민족 무용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승희의 대표작이라고 여겨지는 것만큼 이 소련 순회공연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도성의 이야기는 총 25회의 소련 공연 중에서 10회의 공연, 전막으로 가장 많은 횟수의 공연을 했고요. 그 이유는 최승희의 대형 무용극 작품 중에서 가장 완성도 있고 북한 문화의 특수성이 가장 잘 표현된 작품이라고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인 측면으로는 민족 무용극의 유럽의 발레 형식의 형식과 연출 기법의 활용 방법 인데요. 그리고 내용과 주제적인 측면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입각한 북한적 구현 여부입니다. 사도성의 이야기 무용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본 연출은 최승희가 했고요. 음악은 가야금 명인 최옥삼 선생님이 맡으셨고 무대 미술은 김좌진, 구성은 오망육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56년, 57년 소련 순회공연 당시 소련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에 삽입되어 있는 사도성의 이야기의 한 장면이고요. 지금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것이 주인공 금희 역을 맡은 최승희입니다. 이 작품은 1954년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초연이 됐고요. 내용은 신라시대 동해안의 사도성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만든 무용극으로 성주의 딸 금희와 어부의 아들 순지가 계급을 초월한 연인 사이로 외적이 침략하자 군사들을 이끌고 싸워서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이 민중들의 애국적인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출연으로는 금희, 주인공의 최승희고요. 남자 주인공 순지, 조항구가 맡았고 나머지 는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 무용가들이 맡았습니다. 사도성의 이야기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5막 6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막으로 1, 2, 3, 4, 5막이고요. 내용은 1막은 평화로운 사도성, 이쪽 오른쪽에는 어떤 무용 작품들이 등장하는지 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성 군무로는 궁녀들의 춤, 성주와 궁녀들의 춤이고요. 남성 군무는 건무, 장건무, 무사들의 춤이고 2막에서는 금희와 순지의 사랑, 그리고 그렇지만 계급의 차이로 이별해야 하는 모습을 2막에서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 군무로 한삼춤, 여성 동무 최승희, 금희의 동무 털부채춤, 그리고 순지와 금희의 2인무, 사랑과 이별의 춤, 이별의 쌍무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으로는 이렇게 2인무가 우리 문화에서는 2인무가 없는데 이것도 그런 소련 발레에 2인무가 나오는 데서 영향을 받지 않았나, 빠드대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막은 순지가 금희와 이별을 하고 어촌에서 다시 본인의 생활로 돌아간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성 군무 해녀의 춤, 그리고 남녀 군무로는 해녀와 어부, 그리고 뱃노래에 맞춰서 남녀 군무가 이루어졌고요. 이렇게 남녀 군무 또한 우리 문화에서는 없었던 거기 때문에 이것도 다 유럽의 문화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는 이렇게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던 시기에 외적의 침입과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군무로는 출진무 군사들의 춤, 그리고 출경무 의병대의 춤이 보여지고 있고요. 여성 동무로는 맹세의 춤. 그러니까 아마 최승희가 칼을 들고 나도 우리 민중들과 싸우겠다 해서 칼을 들고 하는 것이 맹세의 춤이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 5막으로는요. 전쟁의 승리로 평화를 되찾은 사도성, 그래서 남성 군무, 승리의 춤이 있습니다. 형식으로 보면
형식적 특성에서 막과 장으로 구성된 무용극 구성임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소련 발레 예술 기법을 차용한 북한 발레, 즉 북한의 민족 무용극임을 형식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2막에서 금이 주인공 최승희와 순지, 조항구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는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 순지는 등장하여 춤을 추지는 않지만 단소를 연주하고요. 단소 연주에 여자 주인공 금이가 동무 털 부채춤을 추는데 그런 직접적인 이인물은 아니지만 어떤 이인물을 연상시키는 그런 구성도 유럽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승희는 무용 창작에서 문학적 묘사를 안무에 반영하는 형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막에서 봉건 사회에서 불합리한 신분제도로 인해 이별하게 되는 장면을 표현하는 데서 두 남녀 주인공의 이 이인무, 사랑과 이별의 춤이 나오는데요. 이 이별의 춤이 시작된 이 문학적 장면 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승희가 직접 쓴 글이라고 하는데요. 꿈같이 만났던 그들이 꿈같이 헤어져야만 하는구나. 금이는 슬픔도 애착도 이별의 정도 모든 것을 가까스로 이겨내려는 듯 애절한 마음을 다짐하여 진정시키고 순지 앞에 몸을 던지듯 끌어안는다. 홍옥의 목걸이를, 붉은 옥이죠. 붉은 옥 목걸이를 풀어서 그놈이 영영 만날 길 없는 그의 손에 들려준다. 옥은 부서져도 붉은 마음은 변함없다고. 이 글만 읽어도 춤을 어떻게 추어야 할지, 이 무용수가 어떤 감정으로 춤을 추어야 할지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지 않으실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최승희는 문학적 묘사를 통해서 이거를 무대에 구현하는 방식으로 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막에서 최승희는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사랑, 그리고 이별의 과정을 남녀 주인공의 동무와 이인물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했는데요. 발레극에서 이 장면 구성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특히 이제 고전 발레에서 빠드데라고 하는데요. 2인무인데 거기서도 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춤을 같이 췄다가 각자 나와서 동무를 췄다가 다시 2인무를 췄다가 하는 그런 구성인데 그 형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프로그램에 삽입된 이막에서 남녀 주인공인 금희와 순지입니다. 사도성의 이야기의 동작적 특성에서 보겠습니다. 김채원은 남성 무용수들의 동작에서 발레나 코사크 춤에서 보이는 까브리올레, 빠드샤, 그랑주떼 등의 동적이며 도약하는 동작이 등장을 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공연을 본 소련의 예술가들 또한 정말 그 소련의 발레 기법, 발레 동작들이 잘 녹아났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런 동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승희가 처음으로 시대한 이 발레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이 사도성의 이야기였고 북한 무용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과 발레 등의 외래 무용 동작들을 유기적으로 조화시켜서 만든 새로운 스타일의 북한 무용이 바로 이 사도성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동작들의 특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오른쪽의 사진은 군사들, 동적인 발레 동작으로 남성적인 춤을 보여주었던 군사들의 춤, 칼을 들고 있는 군사들의 춤입니다. 사도성의 이야기의 안무적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승희는 사도성의 이야기에서 춤을 먼저 안무한 후에 그 다음에 내용을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먼저 구성을 한 게 아니라 춤을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내용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춤들이 독립된 작품으로 있고요. 그래서 완성도와 예술성을 높이고 동시에 춤과 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거로 보이는 게 3막의 해녀와 어부, 그리고 5막 전쟁의 춤이라고 합니다.
특히 삼박의 남녀 군무, 해녀와 어부에서는요, 조선의 어촌의 생활상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긍정적인 품성을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해녀가 바닷속에서 올라와서 해풍에 휘날리는 머리칼을 쓰다듬는 춤도 있고, 장렬하는 태양의 눈부실 빛발을 이렇게 가리면서 추는 춤도 있고, 또 어부들과 짝을 지어서 춤추며 부끄러워하면서도 또 행복해하는 춤, 또 맑은 하늘 위에 떠있는 구름을 보면서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 춤, 그리고 해녀와 어부의 특징적인 이 4개의 주요 동작들을 반복, 그리고 가공하고 또 대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서 이 춤들을 다시 큰 해녀와 어부 춤으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무용국 사도성의 이야기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승희는 월북 이후에 조선 민족의 생활에서 극히 새로운 것, 선진적인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반영하고 민족적이면서 또 동시에 전 인류적인 내용을 지닌 작품의 창작에 노력을 했습니다. 사도성의 이야기는 최승희가 자신만의 민족 무용극인 코리안 발레를 제작하기 위해서 소련의 발레 예술을 연구하여 창작한 작품 중에 가장 완성도 있는 대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오막의 승리의 아침을 맞는 이 금이와 순지의 기쁜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최승희는 우리 춤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세계의 무용예술의 장점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무용예술을 다양화하고 발전시킨 것의 결과물이 바로 이 사도성의 이야기 민족무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조선 무용예술의 특징을 유럽식의 무대에서 효과적이고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발레 무대 연출 기법과 발레 동작을 차용했습니다. 노마사와권은 최승희의 무용을 조선의 전통적인 민족 무용을 독자적인 최승희만의 감수성의 필터를 통해 변화시켜 만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한경자 선생님은 기존의 발레 무용극의 고정관념을 깨고 민족 무용극의 가능성을 증명한 선례가 바로 이 사도성의 이야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